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립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 있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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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바님들 감사합니다. 거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법회 멘트 제일 뒤에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법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우주의 모든 인연들이 정말로 도와줘야 여기에 법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몸이 아프면
첫째로 참석할 수 없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또 어렵죠. 내가 또 교통이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또 하면 또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법회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이 정말로 흐름대로 잘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법회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엑스레이 얘기할 차례인가요? 133쪽. 엑스레이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 변한다부터 하겠습니다. 변한다 하고 엑스레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엑스레이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모습 공식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공한 성품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성의 그 성품이 본성이 공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공성, 내가 보는 세상도 공성, 내가 쓰는 마음도 공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텅 빈 성품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면 거의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내 몸뚱이도 진짜인 줄 알고 나라하고 내가 쓰는 마음도 진짜 마음인 줄 알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인데도 진짜 마음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확 붙들어서 절대로 안 놓고 싫다면 싫다는데 쏙 들어가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근으로 보는 안, 이, 미설신이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생각거리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공하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습 공식을 할 때 제가 옛날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모습은 변한다부터 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모습은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3쪽.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물의 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쥐저기고 냇물이 흐르고 단풍꽃을 갈아입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꽃이 지고 가을 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있는 것이 모두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누가 살아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되고 욕심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래? 어떻게 하면 잘 죽을래? 이런 삶과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거든요. 근데 이걸 변하는 이치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하고 죽는 것을 뭘로 본다? 변하는 이치로 본다. 변하는 도리.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죽는 것도 변하는 도리,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도리, 꽃이 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 지금 날씨가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다가 지금 며칠째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그러죠. 이것도 날이 좀 서늘했다가 굉장히 뜨거워져. 이걸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제 지금 밑에 그 제주도부터는 장마가 와서 지금 폭우도 엄청난 폭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는 도리죠. 아유, 날씨가 덥네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본다? 날씨가 더운 것도 변하는 도리. 변하는 것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날씨가 지금 막 뜨거워. 그런데 그것이 뭐다? 진짜가 아니다. 이제 가을 되면 또 날이 서늘해질 것이거든요. 이렇게 더웠다가 또 서늘해졌다가 또 겨울 되면 또 추워지죠. 또 봄 되면 다시 따뜻해지죠. 이러한 것들을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우리의 삶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네, 더우니까 덥다 이러면서 막 그냥 덥다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립니다. 덥다고. 덥다에 그냥 정신을 잃어. 거기다가 들어앉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변하는 도리지. 변하는 도리니까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킨다든지 또 시원한 곳으로 간다든지 뭐 찬물에 발을 담근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그 뜨거운 것이 또 식혀지거든요. 그래서 늘 변하는 도리로 보면 거기에 쏙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꽃이 핀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입니다. 노을이 진다. 노을이 아름답게 집니다. 그죠? 이것도 변하는 도리. 별이 쏟아지고 뭉게구름, 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분. 요새 뻐꾸기 되게 목청 좋게 부는데요. 우리 집 옆에 그 수리산에 아침 되면 막 뻐꾸기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으로 가면 뻐꾸기 그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뻐꾸기가 그렇게 목청이 좋아요. 그 다음에 냇물이 흘러. 물이 흐르는 것도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물이 흐르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오고 또 가을바람에 그 벼가 있고 벼가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고 이것이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아름답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름답다, 뭐 어쨌다 이런 말이 들려붙지를 않는데 변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마음으로 보면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또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무슨 이치다?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김시현 도가님, 이게 뭡니까? 해제해갖고 해보십시오. 네. 선언장님 손이 저한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죠. 예. 그러죠. 자,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뭐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손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벌써 손이 올라갔다, 손이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벌써 이름을 딱 붙여버려가지고 실제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안 보고 생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99%가 이름으로 봅니다. 지금 전부 이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름을 붙여버리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손이 올라갔다 내려, 손이 올라갔다 내려가네 이러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안 봐. 실제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보인다? 변하는 것이 보여요. 변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99% 거의 100% 가까이를 이름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을 하는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이 뭐다?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면 이제 새말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럼 새말기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빨을 닦는다. 내가 만약 이빨을 닦는다. 이러면 보통은 내가 이빨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죠. 내가 이빨을 닦는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내가 맨 딴 생각하죠. 이빨 닦는 거를 모릅니다. 자기가 이빨을 닦으면서 모릅니다. 맨 딴 생각한다고. 근데 이빨을 닦을 때 어떻게? 내가 새말기를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빨 닦는 모습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망심을 일으킨다 이러면 망심을 일으키는 줄 알죠. 망심이 이제 보이죠.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다. 자, 여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유난히 좋은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가을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에 변화는 생태계와 의식주 그리고 사람의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새롭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의 맹렬한 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풍경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여름 이야기라고 이게 지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름으로 들어가죠.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무더운 날씨가 이제 지금 올 것이다 한 두세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턱밑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더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합니다. 공하다. 그것의 성품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의 본성은 공성이다. 만약에 내가 일체를 전부 공성으로만 내가 쭉 볼 줄 알면 깨달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변한다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거든요. 공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를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체험을 한다고 하면 바로 깨달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걸어가거나 뭐 저기 꽃이 피고 지고 날씨가 무덥거나 지금 우리 선언에 여러분들도 에어컨 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에어컨을 키면 30도씩 30몇 도씩 됐던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시원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으면 또 쾌적하니까 정신도 나고 공부도 잘 되거든. 그런데 에어컨을 딱 끄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온도도 올라가 버리고 시원함과 쾌적함도 사라지고 이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들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광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변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심장이 뛰는 거, 피가 도는 거, 숨 쉬는 거 전부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는 거, 해가 졌다가 달이 뜨고 하는 것도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전부 변하는 도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한 우주밖에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맡을 수 없을 것이니 즐겁고 보잘것없는 인생 살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며 소풍적이다. 변하는 이치가 감사하며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걸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이였다가 점점에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결국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에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없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태어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웰다잉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변하는 이치를 모르면 변하는 이치, 재행무상이죠. 변하는 이치를 모르면 웰다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웰빙, 웰다잉을 하려면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웰빙, 웰다잉이 된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지도 않을 것이니, 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법계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면요. 변하는 것은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기고 생겼던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주 창의적이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몸뚱이, 내 마음,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을 해요.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그 속에 이 변하는 것이 나타난 그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이라고 하죠. 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변한다라는 것을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지만 그냥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몸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가 사는 마음도 그렇고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 다 변하는 건데 한시도 말하자면 변하지 않을 때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똑같은 내 몸이라고 하는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 1초에도 가져볼 수 없다.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깊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요? 늘 변하지요. 금방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또 있다 있다가 없다 있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막 연애를 해. 연애를 해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좀 지나면 또 싫어지거든.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마음이 이래. 막 변해.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변하는 마음이 있다.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가 없어요. 그 자체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죠.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아주 그냥 그 캠퍼스에서 유명할 정도로 캠퍼스 안에 맨날 같이 다니면 표가 나거든요. 그러다가 3학년 되니까 헤어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렇게 헤어질 수 있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사귄다 하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변할 것이 뻔하거든. 뻔하지 않나요? 변할 게 뻔하거든. 그래서 연애를 못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뻔할 것 같아서 연애를 못 해봤어. 왜? 좋아했다가 그냥 싫어할 것이 뭐 싫어한다 뭐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게 뻔할 거거든. 그래서 알지도 않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이치 속에 변하는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한번 봅시다. 변한다는 것을 잘 관찰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멈추게 돼. 어떤 사람은 멈추어야 관찰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을 하면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뭐가 일어나느냐?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변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였다가 그 다음에 유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청장년을 지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요. 노인이 되었다가 뭐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몸 버리겠죠.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제가 요 앞에 돼 있나? 사진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되게 23살이죠. 23살 때 그때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도반, 젊은 도반이죠. 그 대학생 도반들이 뒤에 있고 선생님 앞에 계시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에 앉으셨던 분이 지금 제 나이 정도죠. 쭉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앞줄에 앉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몸이 다 사라지셨어요. 백봉 선생님을 위시해서 그때 연세 있으셨던 그 나이 드신 도반은 다 없어지고 그 뒷줄에 있던 나와 내 친구 도반들이 지금 앞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럼 앞줄에 앉고 젊은 사람이 뒤에 앉으면 그 젊은 분이 나중에 한 3, 40년 되면 앞줄에 있는 사람 싹 사라지죠. 이게 무슨 도리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변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성의 작용. 작용이라고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 속에 있다.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사라집니다. 한 번도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뚱이를 가져볼 수가 없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몸뚱이 계속 변하는데도 늘 나라고 해. 늘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늘 나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 뒤바뀐 생각으로 그 뒤바뀐 생각에서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온갖 내가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다 커졌습니다. 그렇죠? 가슴 도가님 그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죠? 네. 네, 다 변해 있습니다. 다 변해 있습니다. 지금 서연이가 깐난이가 있고 또 그 위에 아기가 지금 큰 애가 있는데 계속 자라지요. 깐난이는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또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그래요. 깐난이는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또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그래요. 깐난이는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또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그래요. 깐난이는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또 목욕 한번 시켜놓으면 또 크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까 서연이는 처음부터 아기를 변하는 도리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변하는. 컷내가 아니라 변하는 도리로. 그렇게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서연이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수천억만 번 나고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가 생기고 죽는 것도 그렇게 보아야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를 입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과정에 존재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또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변한다라는 거기에 대한 그 뭐하자면 그 이치에 대한 거를 좀 숙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쩐다, 변하기 때문에 어쩐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늘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보통 사람은 몸뚱이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포는 1초에서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1초에 우리도 수억 천만 번 났다 죽었다 하는 거거든요. 명줄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걸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만약에 이 변하는 이치를 모르고 웰빙, 웰다잉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 원리에서 모든 말하자면 사고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원리는 냅두고 전부 그 나타난 모양을 보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는 놔두고 자꾸만 가지만 흔드는 거죠. 가지만 흔드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게 다 변하는 도리라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고 걸어가고 밥 먹고 말을 하고 생각과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제 장마철인 장마가 이제 곧 오지요. 그러면 막 바람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보라고요? 변한다. 변하는 이치로 보라는. 그러다가 또 날이 개어버려. 그럼 또 변한다. 변한다를 그렇게 변하는 걸로 자꾸 보면 실제로 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 실제로 와닿습니다. 그럼 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변해버려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사고방식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회관도 다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그래서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있는 것도 다 변한다라는 이치, 제 행위 무상이다.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일체 모든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한다? 항상 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변한다. 자, 지구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 동물, 곤충도 살고 그 위에 세계 각국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게의 지구가 폭풍에서 격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게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0여 역사에 추정합니다. 45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뭐 수많은 건축물도 있고 사람도 살고 뭐 이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지구가 그 무거운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허공 중에 둥둥 떠 있거든. 지금 허공 중에 달도 둥둥 떠 있고 태양도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인력으로 이것이 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인력의 불교에서는 인력의 앞서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그 이치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지구가 46억 살이라고,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가 생겼으니까 지구가 사라질 것이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할 거야. 그럼 지구가 사라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겠죠.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계속 살아있을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행성에 행성 식민지를 만들어야지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행성이 지구하고 충돌을 한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너무나 많은 자원을 소모를 해서 지금 그 환경을 너무 오염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물도 다 말라버리고 황산, 비도 좀 더 황산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여기서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뭐 아무리 오늘도 이제 저도 쿠팡에서 법을 봤는데 받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죠. 왜냐면 너무 포장재가 많이 오죠. 플라스틱 포장재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플라스틱 안에 다 담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인과연으로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인과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구가 망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생겼으니까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 근데 지금 기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살아가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습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제어를 잘 못하지요. 뭐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쓰는 것도 너무 많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관성이 멈추지를 못하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하고 늙고 병드는 것은 싫어합니다.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인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미를 들리면서 인생살이를 합니다. 어릴 땐 어린아이로 좋고 젊을 땐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수련함이 있습니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예. 그래서 변하는 이치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해요. 근데 늙고 병드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죠. 늙고 병드는 것도 변하는 이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했었는데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고 살다 보면 자꾸 아프지요. 몸이 아픕니다. 저도 한 65세까지는 별로 아픈 데 없이 살았는데 65세가 딱 넘으면서 무릎을 다치기 시작하면서 아프기를 시작해서 늙는다고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아픈 것, 늙고 아픈 것을 어떤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 아, 내가 늙었으니까 늙지 않아야지. 늙은 거 싫어. 늙은 거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나이 먹는 건가? 나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가서 나이를 이제 사부인이 나이를 많이 먹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죠. 이제 맨날 10몇 년 전에 이제 왔을 때는 다 젊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죠. 이제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도 많이 먹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제가 영어를 마음대로 그걸 못하니까 구글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하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얘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해주던데 하여튼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밥이든지 물이든지 계속 마시고 먹으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이 먹죠. 똑같이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나이 먹는 거는 참 공평한 것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다. 될 수 있으면 병이 좀 덜 들면 좋겠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아픈데 끄달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간수하는 거. 그러니까 식이도 잘 조절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마음도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활을 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공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늙는다, 병든다 하는 것을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내가 늙는다, 또 병든다 하는 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면 50%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었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변하는 도리구나. 변하는 도리구나. 자,
변한다라는 것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줄 거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변하는 것의 맞아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변한다 소리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근데 변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것입니다. 변한다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한테 완전히 저장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자꾸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은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또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변한다 라고 외워야 된다. 외워요. 외우면 자기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 마음도 좋고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지나가는데 자동차 크락션이 빵 하고 울리네. 그리고 사라지네. 소리가 이거 변하는 거잖아. 어느 길을 가다가 이걸 딱 외워놓으면 길을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네 라고 뜻을 자기가 깨우칠 수가 있어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워놓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와도 잘 깨우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운다.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리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나하고 죽는 그 압수식을 공부하는 불생불멸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모습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거나 귀로 어떤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촉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걸 딱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났어. 그러면 사라질 거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에 그렇게 탐착하지 않겠죠. 이거는 즉각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이 변한다라는 이치는 만약에 변한다라는 이치만 자기가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아마 인생이 편안해질걸요. 인생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딱 해. 그럼 내가 화가 확 나거든. 그죠? 화가 확 나죠. 순간적으로. 화가 딱 나면 그 화를 붙잡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화 속에 끄달려가서 죽네 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화를 딱 잡아채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꺾어지고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발을 딱 잡아채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화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재행무상이죠. 부처님은 사음법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